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의 주용춘 선생입니다. 네, 심플 국어 주용춘이고요. 네, 오늘 서울시 구급 A책형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평. 일단 여러분 서울시가 출제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인사혁신처가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올해까지만 이 서울시의 경향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고요.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에 7급이 한 번 더 남았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특이하게 보시면 출제 비중을 보시면 작년하고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비슷한데 특이한 게 비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애매해졌습니다. 자, 비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비문학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됐냐 그러면 문학을 약간 문학하고 융합한다든지 어휘하고 융합을 해서 거기서 독해력을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출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어법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어법 어문이. 그다음 어휘나 문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울시 경향 그대로 이번에 특히 더 어법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어법 어문이 이렇게 맞춤법 2개, 잘못된 문장, 변동, 그 다음에 발음법, 품사구별, 띄어쓰기 하나. 자, 이렇게 출제됐고요. 어휘도 속담, 한자성어, 한자어 이렇게 출제됐고 나이 관련해서 자, 문학은 이제 문학사. 요게 이제 서울시가 꼭 이제 문학사를 내죠. 그래서 문학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자, 그다음에 문학 이론, 고전시가 현대소설. 네, 현대문학, 고전문학 골고루 다 낸 게 아니라 이렇게 골라서 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전소설, 그다음에 현대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비문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자, 이번에는 어땠나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그다음 표준어 규정에서 4개나 나왔고요. 문장 성분 품사, 언어 이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중세문법 하나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11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휘는 문맥적 의미 한자성어 한자어. 요건 어휘는 큰 변화가 없이 똑같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일단 공부하실 때 문맥적 의미 판단하신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 성어는 꼭 나오니까 요거까지는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가능한 범위까지 역량이 가능한 범위까지 하시되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발음으로 나는 다음어라든지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 있죠. 자, 그런 단어들을 읽는 연습, 그죠? 그 다음에 소리 글자 같은 거, 부스 글자 같은 거 기본적인 거 조금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한자성어 공부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문학은 현대시 하나 나왔고요. 고유어와 현대시가 복합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어휘 문제를 복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전 시간은 시조가 2개 나왔는데, 자, 시조 하나는 이제 한자랑 복합해서 역시 한자어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현대 소설이 특이하게 2문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뭐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문제 내기 편한 것들 그냥 내서 합친 것 같아요. 그죠? 느낌상 어떠한 어떤 출제 틀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적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제가 느낄 때는 되게 편의상 어법 같은 게 사실 뭐 문제 내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성의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성을 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자, 독서는 전체적으로 간접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15번, 16번 문제처럼 이렇게 독서 지문처럼 들어가 있는 보기들, 자, 이런 보기들을 좀 활용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자, 1번 볼게요.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밥, 마음, 그 다음에 물, 사투리 전부 다 체언, 명사거든요. 자, 이 체언을 우리가 문장 성분 점검을 할 때는 격조사를 꼭 붙여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지금은 도, 만, 은, 그 다음에 만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사들이에요. 보조사. 자, 이러한 보조사들은 문장 성분을 결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격조사로 좀 교체해서 자, 대체시켜서 여러분이 문장 성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은느를 주격조사로 잘못 알고 계신 분 많습니다. 자, 느는 보조사기 때문에 자, 지금 모시다의 주체는 나죠. 그렇죠? 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자, 이 는은 자, 아버지를 이렇게 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렇죠? 목적어. 자, 이런 식으로 교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는 밥을 안 먹고 일만 한다. 을 되죠? 자, 그다음에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할 때 몸은 아파도 마음을 날아갈 것 같다. 이거 어색하죠? 자, 그다음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그렇죠? 요거는 가능하죠? 자, 마음을 을은 안 되고요. 자, 마음이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주격. 자, 그는 그녀에게 물을 주었다. 목적어고요. 고향의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새까맣다, 시퍼렇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 첫 번째는요. 일단 앞에 양성모음 계통이 있죠. 그죠? 자, 아나 오 계통이 오게 되면 자, 그때는 이제 그걸 통일해서 모음 조화를 지켜서 자, 요때도 이제 아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모음이 왔을 때 자, 나머지 뭐 이나 어나 이제 우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자, 그때는 이제 아 계통 얘는 어 계통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라타 같은 경우에 자, 이때 노라타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음하면 샛노라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를 해준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라타 나왔을 때 새나 쉿 그죠? 쉿 누렇다. 자, 이때 여러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계통이기 때문에 자, 오, 아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음성이니까 음성모음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 활용할 때도 얘는 노래 활용한다면 얘는 누래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겠죠. 자, 그렇죠? 오케이,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새까맣다 맞고요. 그 다음에 시퍼렇다 할 때 요때는 여기에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거는 뭐 위층 할 때 시옷을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시퍼렇다 이렇게 쓰죠. 자, 샛노르타 요건 맞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뻘겋다 요거 예를 들어서 벌겋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뻘겋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허옇다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허예 이렇게 쓰면 시어예 허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시허예 자, 허예는 여이 음성 모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허옇다 정확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누렇다 음성 모음이니까 쉿을 쓰는 게 맞죠,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정답이 아니죠. 자, 요거는 어가 들어가서 안 되고요. 새파랗다죠. 자,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자, 시허옇다 이것도 허옇다. 여기다 이걸 새로 고치면 되겠네요. 새하얗다죠. 자, 시꺼멓다 맞고요. 신누렇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 접두사 붙일 때 일단 모음 조화 지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나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자, 이 시는 도대체 무슨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창작인지 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산문인지 아닌지.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게 시지만 사실상 이게 제가 말씀드린 독해입니다. 자, 독해고요. 또 한자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일단은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휘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해력과 어휘력의 짬뽕이고요. 내용상 그렇고요. 형식상으로는 시를 물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문학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시면 독해력과 어휘력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럴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자장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이 목적이에요. 큐하기 위해서. 자, 자신이 믿고 있는 이건가를 위해서 자, 이런 사람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고 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자신이 믿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 반대편에 있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포인트는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고 하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메모리 돼 있으면 이건 뭐야? 목숨을 걸고 안 걸고 술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싸울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로 간다든지 자 아니면은 혼자 선하다 나는 옳고 남들은 다 틀려 자 이걸 얘기하는 독선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생길 그 선택이 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되니까 첫 번째 자 불화라면은 싸워야 되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자 혼자 옳다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나만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화와 독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있죠. 이 믿는 무언가 단단한 신념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각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이쪽이나 저쪽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우침의 생각들은 바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 있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치우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두 갈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독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독선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잖아.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중간에 예문들의 호불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독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였고요. 자, 이런 목적도 주제문이 이거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서로의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 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하겠습니다. 호가 허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혜택을 얻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자 때가 늦었음을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벌써 대응이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시지탄 시기가 늦었음을 탄식한다. 자, 언발의 오줌 누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죠. 금방 또 추워지니까 얼어버리니까 동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눈 온 데다가 서리까지 내려서 안 좋은 일이 겹쳤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임시방편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말 그대로 언발 그대로 동족 자, 동족방뇨 오줌 요자가 보시면 시체거든요. 시체, 죽은 물, 그죠? 시체. 요자입니다. 오줌 요자예요. 방출하는 것이고요. 자, 언발에다가 오줌을 방출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동족방뇨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자, 이 고무래라고 하는 그 있죠. 뭐 눈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그 있죠. 막대기 달려갖고 이렇게 쓰는 거, 그 끌어가지고 이렇게 눈 내린 날 군부대 가면 이게 눈 지울 때 쓰는 거 있죠. 자, 고무래 같은 거. 이게 이제 고무래를 놓고 뭐 이 고무래를 놓고서 뭐예요, 저기 뭐야 이 정자라는 글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난 놓고 자 기억자를 모르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낫이 이렇게 생겼나요?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기억자랑 똑같이 생겼죠. 고무래랑 똑같이 생겼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은 네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갈게요. 만시지탄, 설상가상, 목불식정. 됐죠? 네. 자, 5번입니다. 네, 후민정음의 제자 원리. 자, 한글 중 초성자죠. 초성자는 자음자인데요. 자, 기본자. 여러분 기본자는 상형문자 발음기관을 본떴는데요. 발음기관은 아, 설, 순, 치, 후. 그래서 어금니,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이빨, 목구멍 요 순이죠. 자, 요걸 본떠서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획을 더해서 가획자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이체자를 만들게 되죠. 자, 기본자는 가는 무사요 혹은 곰순이. 자, 왜 곰순이야? 이게 곰순이죠. 곰순이. 자, 여기다가 획을 더하면 됩니다. 획을 더하면 획을 더해 봅시다. 획을 더해 봅시다. 획을 더해 봅시다. 자, 가획자 획을 더합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이렇게 해서 획을 더하는 것을 획을 첨가한다 해서 가획자라고 합니다. 자, 이 가획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리을이죠. 자, 리을은 이체자라서 곰순이 가획 그 다음에 R 요거 예디응이죠. 자, 요게 서름자리 여기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반잇소리, 반치음이죠. 요거 반서름, 반치음. 자, 그래서 반혀소리, 자, 이 혓소리, 혀를 정확하게 그 잇몸을 때려주는 게 아니라 닿을 듯 마을 듯 하는 거 반혀소리.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혀소리 혹은 반설음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서울, 얘는 저울, 얘는 서울. 자, 그러면서 얘는 반잇소리, 반치음이라고 하죠. 자, 얘네들은 기본자의 몸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체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기본자가 아닙니다. 저희 가액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자음체계, 모음체계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모음체계는 천지인의 모양을 보떠서 그죠? 아오, 뭐 야요, 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자, 사실 이제 외래어 표기는 암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장땡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사례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다트. 이것은 이제 닷이라고 쓸 때랑 다트라고 쓸 때는 이제 이 모음이 긴 소리로 발음되면 다트고 짧은 소리면 닷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긴 발음인지 짧은 발음인지 영어를 못하는 우리로서는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워야죠, 그죠? 그래서 자, 비슷한 조건들, 비슷한 자음 모음 조건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쓸 때 카트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할 때 자 스마트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래서 카트, 스마트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 자, 요렇게 ART 그치? 자, 요렇게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파카 할 때 요거 R이 묵음이죠, 그죠? 파카 맞고요. 자, 발음 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있죠, 플랫. 요게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요때는 플랫가 아니라 플랫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죠? 플랫으로 쓰십니다. 플랫. 자, 요거 지우고요. 플랫. 자, 그 다음에 코루스가 아니고 코러스. 요거는 여러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좋게 이제 외래어 표기법 하나 나오고 또 로마자 표기법도 뒤에 나오죠. 자, 7번 갑니다. 자,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다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먼저 다락골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L을 표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리을을 표기할 때죠. 자, 리을을 표기할 때 뒤에 이게 지금 뒤에 모음이 있냐 없냐, 그렇죠? 자, 이게 자음악 자. 자, 그러니까 모음일 때와 모음이 아닐 때를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일 때는 어쨌든 유성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R을 쓰고 모음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제 어말이거나 자음이 왔을 때죠. 자, 그럴 때는 L을 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뒤에 모음이 왔죠. 그죠? 리을 다음에 모음이 왔잖아요. 그죠? 모음이 왔으니까 이때는 L을 쓰지 마시고 R을 쓰시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락골. 그 다음에 국망봉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지금 자음동화가 일어나죠. 비음화. 자, 비음화는 표기에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발음을 하시면 국망봉이 되거든요. 그렇죠? 국망봉. 자, 따라서 K로 쓰지 마시고요. 자, 이때는 자, NG. 그죠? 자, GUNG, 국망봉. 자,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비음화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낭림산이죠, 낭림산. 자, 낭림산입니다, 낭림산. 요거 니은 첨가가 되거든요. 그쵸? 자, 니은 첨가가 된 것들은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서요. 자, 낭림산. 그쵸? 그래서 N으로 쓰셔야 됩니다. N으로 쓰셔야 돼요. R이 아니라 N으로. 자, 그 다음에 한라산. 자, 유음화가 일어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경우 리을은 자, 요거는 LL로 표기하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라산에서 LL 두 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기하는 조건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주 나오는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너무 이제 암기에 대한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문 규정에 나와 있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 있죠. 네, 거기에 대표 사례와 그 다음에 좀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단어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보기는 황진이 지은 시조. 자, 유명한 시조예요.
자, 동지딸. 자, 일부러 한자 측정을 위해서 안 주기도 하죠. 그래서 고전문학 공부하실 때 서울시는 시조 같은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 한자도 같이 항상 눈여겨 좀 보면서 하세요. 아셨죠?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만. 자, 동지딸 기나긴 밤. 왜 동지딸 혼자 있어. 겨울밤 길죠. 안 가요. 시간이. 너무 외로운 밤. 자, 그거를 베어내고 싶대요. 베어내서 내가 자 동지하고 반대되는 계절이죠. 그죠? 겨울과 반대되는 봄이죠. 봄잎을 아래 이렇게 둘둘 말아 넣어뒀다가 어로님, 자 어로님, 막 이제 어우러진님, 그죠? 그런 님이죠. 네,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을 통한 님. 자, 정분을 맺은 그런 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 바로 봄밤이 되겠죠. 자, 그날 밤 이렇게 쫙 펼칠 거야, 이런 거죠. 자, 결국에 혼자 있는 시간 겨울밤 너무 기니까 이거 잘 세이브 해놨다. 그쵸? 요거를 님이 오신 날 밤 오래 있고 싶으니 그때 붙여서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요걸 오려내서 자 이때 밤을 의인화해요. 추상적 대상인 밤을 의인화해서 여기 밤에 허리를 베어낸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유명한 시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시조 학습이 좀 되셨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 갑니다.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지금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용언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죠. 본용언, 보조용언은 기본적으로 띄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조심할 것은 자, 첫 번째 자 붙여 써도 되는 경우, 그렇죠? 자, 붙여 써도 되는 경우, 요 경우와 그 다음에 반드시 띄어쓰는 경우, 그렇죠? 자, 꼭 띄어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붙였어도 도는 경우. 일단은 아나 그죠? 자, 아어 본용언에 아어가 오는 경우, 그죠? 이렇게 해서 아어 뒤에 보조 용언이 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간다. 자, 이런 거는 띄우는 게 원칙인데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됐죠? 요게 이제 붙였어야 되는 경우 첫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의존 명사와 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보조 용언이 있잖아요. 그죠? 자, 뭐, 이런 애들 있죠. 양채, 척, 만, 듣, 성, 그죠? 자, 이런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양채척, 만, 듣성 뭐 이런 애들은 자, 뭐뭐 여기 뒤에다가 이제 하다 혹은 쉽다 이런 것들을 양쉽다는 안 쓰지만 자, 쉽다를 붙일 수 있는 애들은 뭐 듣쉽다, 성쉽다 이런 애들. 자, 하다나 아니면 쉽다 같은 걸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양하다, 체하다, 척하다, 만하다, 성하다. 그죠? 자, 이런 거 성하다, 성쉽다. 자, 성하다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조 용언이 자, 본 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들이 왔을 때죠. 자, 이런 아이들은 붙여 써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아는 척하다 할 때 척하다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반드시 띄어써야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첫 번째 바로 이제 중간중간에 본용언 뒤나 보조용언 뒤에 조사가 삽입된 경우라든지 자, 아니면은 합성용언이죠. 합성용언이 본용언에 왔을 때, 그죠? 본용언이 합성용언일 때,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얘는 뜨다, 내리다, 가다, 그치? 해서 합성용언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긴 띄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틀려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듣하다, 이거 이제 보조용언이라서요. 자, 보조용언이라서 원래 당연히 얘네들은 당연히 붙여서 쓰는 것인데 여긴 띄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사가 삽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띄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4번은 적절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띄어쓰기 매년 나오니까요. 자, 10번 맞춤법 사용에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볼게요. 자, 우덜은 우덜은이나 웃돈, 뭐 웃국, 웃기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위아래 대립이 없죠. 아래덜은이 없으니까 아랫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 웃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래서 사흘 원래 이제 리을이었던 애들 있죠. 그죠? 이틀 사흘 할 때 걔네들 이튿날 사흘날 이렇게 쓰는 경우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개나 이불 같은 걸 이렇게 감싸는 천, 그 천을 우리가 이시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발음하면 니은이 두 개 첨가돼요. 베갯닛, 그죠? 이렇게 해서 니은이 첨가되기 때문에, 자, 이 니은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시옷을 앞말에 붙여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베갯닛 해서 표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닐리리는 이제 옛날 어형 자체가 이 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씁니다. 그래서 자, 닐리리. 자, 닐리리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닐리리가 맞습니다. 오케이. 비슷한 것으로 이제 뭐 닝큼. 자, 닝큼과 냉큼 다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자, 닝큼, 냉큼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요거 니가 살아있는 경우들 닐리리와 닝큼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남존여비 합성어인데요. 이때 자, 우리가 이제 니은이 맨 앞에 올 때 여자인데 이제 여자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두음 법칙 때문에 그렇잖아요. 니은이 단어 맨 앞에 오는 것 때문에 제약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처럼 합성됐을 때 얘가 사실상 뒷단어가 사실상 또 첫머리가 돼요. 의미상 끊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도 여러분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남존 여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의미상 끊어질 때, 알겠죠? 의미상 끊어질 때. 자, 그렇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남녀 늙을 노자 남녀 끊어지니까 역시 두음 법칙 적용. 그러니까 남녀로소가 안 되고 남녀 노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상 끊어지는 지점에서 얘를 사실상 첫머리로 보고서 자, 요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자, 그래서 적용하지 않으면 틀리고요. 적용해야지 맞습니다. 남녀 노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자, 또 뭐 이런 거 치면 잘 나오는 거 히로이락 같은 거. 자, 히로에락. 자, 의미상 이렇게 둘씩 끊어진다고 보시고요. 히로에락. 자, 그러면 히노에락이냐 히로에락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의미상 두 글자씩 끊어진다고 보면요, 이때는 얘가 맨 앞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실상 첫머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을을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맞고, 자, 이때는 이게 틀립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자, 혜택은 발음상 혜택 이것도 가능하지만은 자, 쓸 때는 혜택이라고 무조건 쓰셔야 돼요. 여의로 쓰셔야 됩니다. 여의.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다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적지 않은 맞고요. 생각 건대 맞고요. 자, 이때 컨대 쓰면 안 돼요. 그죠? 여기 받침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 같은 거. 자, 얘네들 오게 되면 자, 이때는 하가 통째로 탈락하기 때문에 생각 건대, 그죠? 자, 컨대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죠? 하마터면 다음에 혼몸 맞고요. 밋밋하다 맞고 선율. 자, 율이나 열 같은 경우는 니은 받침일 땐 유를 쓰고요. 자, 니은 받침이 아닌 경우 확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확률 이렇게 쓰는 거죠. 출산율 할 때도 이 유를 쓰고요. 자, 그래서 자음일 때 모음일 때는 안 헷갈려요. 우리가 비율이라고 쓰지 이거를 비률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음일 때는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자음일 때 니은일 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니은일 때 선율. 자, 이게 맞습니다. 자, 일단 많이 암기하시면 바로바로 판단이 돼요. 사실 이런 지식형 문제는 여러분이 암기가 많을수록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규정들을 외우실 때 원리도 이해하시면서 외우면 좀 잘 외워지니까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푸신 분이 좋아요. 아셨죠? 문제 많이 푸신 분이. 자, 11번입니다. 이거 좀 전에 했던 생각 건대 요거랑 같은 맥락이십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 섭섭하지죠. 하지. 자, 섭섭하지. 자, 이거는 뭐예요? 흔하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자, 이거는 정결하다. 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여기 그 하 앞에 네, 이거 번데기. 자, 번데기 또는 방송이라고 하잖아. 방송국. 자, 이것도 어쨌든 발음하면 번데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혹은 뭐 번데기 사조 다 됩니다. 지금 여기 비읍으로 끝났죠, 그죠? 안울림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를 통째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하 앞이 울림소리죠, 그쵸? 그때는 아만 버리세요. 아만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 네, 기억. 이거 안 울림소리죠? 자, 방송국. 그래서 요거 하 통째로 버리시고요. 그러면 익숙지가 되겠죠? 자, 요거는 울림소리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아만 지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정결. 자, 그 다음에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티읕이 되죠. 정결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역시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흔타가 되는 거죠. 자, 흔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섭섭지 않고요. 흔타 맞고요. 익숙지가 맞죠. 그렇죠? 정결타 맞습니다. 3번만 틀렸네요.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언어 특성. 자, 언어에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그죠? 언어의 역사성, 사회성, 그죠? 창조성, 이런 것들, 규칙성, 추상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나 좀 볼까요? 자, 보시면 방송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었어요. 자, 의미가 시간이 개입되죠. 그렇죠? 시간이 개입되면서 변했습니다. 이건 역사성이죠. 자, 그 다음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과 사회생활하기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그죠? 사회성. 개인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역성. 반대로 역사성은 시간이 흐르면 언어는 생성소멸할 수 있다. 그죠? 가역성. 바뀔 수 있다는 거 가역성. 자, 사회성은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약속이니 불역성. 자,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문법을 조합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수하게. 자, 창조성이죠. 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과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서로 다르게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와 그 의미를 가리키는 형식. 자, 이 형식이 바로 기호죠. 자, 이 기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은 반드시 이 기호를, 이 형식을 써야만 하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 바로 기호와 즉 형식과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즉 자의적인 관계다라고 해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특성들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있습니다. 네, 자, 가는 역사성, 사회성, 창조성, 그 다음에 자의성. 네, 여기 라 같은 경우에 자의성인데 여기 자의성이 아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보기에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것은 여러분 고유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게 현대시하고 복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를 공부하신 분은 뭐 눈치를 채서 이게 좀 어색한데 해석이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으면 그것도 괜찮고요. 어휘를 알아서 풀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시를 알고 푸신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죠?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그 다음에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고요. 자, 이렇게 밀려오다가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고요. 자, 그때 여기까지가 선경이죠. 화자가 생각합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되지? 자, 너무나 극한 상황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극한 상황의 절정입니다. 자,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때 제겨 디디다라는 말은 어휘를 써야 돼요. 제겨 디디다. 이게 한 단어예요. 제겨 디디다. 그러니까 발끝이나 발꿈치로 땅을 디디는 거. 자, 그게 제겨 딛는 거예요. 제겨 딛는 거. 어이를 쓰셔야 됩니다. 자, 어이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제낀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이 단어가. 자, 그래서 한 발 이렇게 발끝이나 뒤꿈치로 이렇게 땅을 디딜 틈조차도 없다라고 해서 제껴 디딜이 아니라 이거 붙였어야 됩니다. 제겨 디디다. 이렇게 해서 제겨 디딜로 고쳐 쓰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밑줄 진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이거 동사형용사 구별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형용사. 자, 현재형, 그 다음에 진행형, 그 다음에 명령청유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형이죠. 자,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넣거나 아니면은 넣거나 아니면 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쵸? 이런 걸 넣는 거죠. 그래서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치?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동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불가능하면 형용사구나. 자, 볼게요. 옷 색깔이 아주 박는구나. 구나가 어말어미니까 여기서 앞에다 넣어야 돼요. 자, 박는구나.
안 되고 옷 색깔이 밝고 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형용사고요. 자, 그다음에 전망이 밝는다. 자, 전망이 밝는다 또는 전망이 밝고 있다. 어색하죠? 형용사고요. 자, 날이 밝는다.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여기 지금 관용사형 전성어미가 들어 있고요. 밝는다, 날이 밝고 있다. 둘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건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의가 밝는다 안 되고요. 예의가 밝고 있다 안 됩니다. 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만 동사네요. 자, 15번입니다. 네, 박완서 님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이죠. 자, 사실 소설인데 이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서가 따로 출제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추론이거든요. 추론, 어휘 추론, 문맥적음이 추론인데 독해력이에요. 한번 볼게요. 지난 여름 작가에서 북한 동포독기 신앙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한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애송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낭송해달라고 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다. 그럼 이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원로 아쉬운 소리, 그 다음에 시인 입에 발린 소리. 그치?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앞에 자기가 들었던 말 있잖아요. 듣게 된 말들 있잖아요. 이거는 알았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들은 말은 이거죠. 그죠? 자, 들은 말은 여기서부터 있다고 인용했죠. 그죠? 요 인용한 것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할 때. 그죠? 요 두 개를 지금 들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로들이 애송하던 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가 원로 소리를 듣게 된 게 좀 당혹스러웠던 거죠. 자, 그다음에 북한 돕기라는데 핑계대고 빠지지 못했다 이거지.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아니었을까? 이게 아니었을까? 바로 뭐죠? 한편 낭송해달라고 했다. 즉 애송시 하나 낭송해달라고 했다. 그 뭔데? 나는 그 여자네 집이라는 애송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좋아하는 시, 애송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들은 얘기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이 첫 번째 원로가 당황스럽지만 뒤에 말 있죠? 애송시 있다는 거, 애송시 낭송해 달라는 거, 이 말이 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랑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자, 이런 독해력입니다. 자, 독해력. 자,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사실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어휘의 문맥적음인데요. 이건 사실 긍정부정으로 풀어도 금방 풀립니다. 자, 볼게요.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릅니다. 직설은 사람에게 고통을 줘요.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에 비해 완곡함은 뜸을 들이면서 애두른다. 자,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뭘 준다? 틈을 준다. 완곡함이 주는 것, 이것이 틈이에요. 자, 됐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이거 뭐죠? 완곡함이 주는 것 플러스. 자, 그 다음에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걸, 그 상상의 여지를, 즉 완곡함이죠. 완곡함이 주는 것을 박탈, 빼앗는 글 있죠. 자, 빼앗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데 세상을 가롭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 아닌가, 어려운 일 아닌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맡길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자, 다산은 선인들이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흥취를 다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그죠? 완곡하게 애둘러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맛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독자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절들 다 설명하는 그런 영화보다는 뭔가 중간중간에 생각하고 느끼게 해주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런 뭔가 빈틈이 있는 영화들. 그죠? 그래서 관객이 채워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영화들. 그죠? 그런 영화들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화자가 필자가 지향하는 것은 동그라미, 필자가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 세모 친다고 하면 세상만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문맥적 의미라는 건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긍정 부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거 1964년 겨울입니다. 자, 서울의 겨울인가요? 1964년 서울. 자, 이거 볼까요? 아저씨가 혼자 있기 싫어요.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어. 우리는 복도에 세워져 사환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자, 각각 들어갔대요. 방을 한 방 써도 될 텐데요. 방값이 비쌀 텐데. 자, 지금 이제 관계가 뭐 된 모습입니까? 단절된 모습이에요. 자, 하더라도 살아봅시다. 현중에 내가 말했지만 아 피곤해요. 하고 싶은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자,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이제 사실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기 싫다고 아저씨가 이렇게 힘든 내색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사실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내 그 아내를 병원에서 잃고 아내를 병원에서 잃고 이렇게 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좀 같이 있어주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어쨌든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인정이 메마른 모습이죠, 그죠? 비정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 비정하고 삭막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물들의 태도에서. 자, 숙박계에서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익명이죠. 이름을 감추는 익명성.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자,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요? 네, 그 양반 죽었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미루는 모습 나오고요. 자, 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선택지만 잘 보셔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자,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자, 물화된 도시. 자, 뭔가 물질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과 권태. 세모죠. 주인공들은 자신의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 마이너스.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동경. 자, 인물들이 잠들 때 현실을 초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었나요? 이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들의 심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4번.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 의미 없는 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긍정부정으로만 풀어도 금방 답이 나오죠. 자, 다음 18번입니다. 20 포인트는 여러분 성현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 이겁니다. 그럼 이거 도산 12곡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4번이죠. 4번. 고인. 옛 성현들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옛 성현들을 못 봤고, 자, 옛 성현을 못 봐도 여던 길, 그들이 가던 길, 바로 이 그들이 가던 길이 뭐예요? 학문의 길이죠. 학문 수양의 길을, 이 길이 내 앞에 있네. 자,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꼬 설의법, 반드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현들이 따라가던 길, 먼저 가던 길 있죠, 그죠? 그 걸어간 먼저 밟으신 그 길을 나도 뭐 하겠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좀 볼까요? 자, 이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시죠. 10년 동안 갈아온 칼이 칼집 속에서 울고 있어요. 칼이 울고 있어요. 칼! 칼! 일하고 싶어, 칼! 자, 이렇게 해서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봅니다. 저 관산 쪽이 무슨 뭐 이제 지켜야 될 쪽인가 보죠. 장부의 위국공원을 언제 드릴까? 뭐예요? 네, 대장부가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나라를 지키려고 훈련하고 준비해 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울 기회가 언제 올까? 그렇죠? 빨리 이제 자기가 대장부의 기세 이거죠. 빨리 나가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탁 한번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멋있죠? 자,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막 올림픽 앞두고 언제 올림픽 오기만 해봐라 기다리는 그런 선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다음 이의 그 율곡이의 고산 9곡가죠. 자, 1곡부터 9곡 9개 골짜기. 자, 골짜기 중에 9번째 골짜기네요. 9번째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문산이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세모, 거기에 1년의 해가 저거하는구나.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 여기서 어쨌든 자연은 풀었어요. 아름다운.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렇죠? 이 고산에 이 기암괴석 너무나 아름다운데 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볼 것 없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자연 예찬이에요. 자, 그 다음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강호사시사죠. 자, 강호 자연에서 사계절인데요. 여기에 이제 계절이 나오죠. 겨울입니다. 자연의 겨울이더니 눈이 깊이 한자가 넘서 눈이 많이 왔어. 자, 그다음 삿갓을 쓰고 누역으로 도롱이로 옷을 삼아 그랬어요. 삿갓을 쓰고, 자, 삿갓을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자, 그렇죠. 비 올 때 눈 올 때 이걸 쓰죠. 거적 같은 거 두릅니다. 도롱이. 자, 옷을 삼고 이 몸이 춥지 않아. 와, 겨울인데 하나도 안 추워. 그러니까 결국 자연 좋아요. 한마디로 자연 좋아. 자, 이렇게 자연이 좋은 것은
역군은 임금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임금에 대한 약간 아첨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 자연은,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이 작품에서의 자연은 속세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속세에 계신 임금의 은혜가, 임금의 다스림이 이렇게 도달하는, 즉 임금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속세를 단절이 아닌 것으로, 연결된 곳으로 인식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그게 특이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자, 뭐 성현의 길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기억 세왕아리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 특이하게요. 전부 다 이 본문에 보기에 신동엽 시인의 시, 선택지에도 전부 신동엽 시인의 시가 나왔습니다. 역시 긍정부정으로 푸시면 돼요. 누가 하늘을 봤다고 하니, 구름 한 성이 없이 맑은 하늘을 봤다고 하니, 누가 본 거야 하늘을? 자, 맑은 하늘이니까 플러스, 네가 본 건 하늘 아니야, 먹구름이야.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잖아. 자, 그것은 맑은 하늘이 아니야, 막지 않은 거야. 네가 본 건 뭐다? 네가 본 건 먹구름, 나쁜 거죠. 하늘과 반대죠, 그렇죠? 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쇠항아리야. 자, 그걸 하늘로 잘못 알고 살았잖냐 이거예요. 자, 됐습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 네 마음속에 새 항아리를 뭐해라? 닦고 찢어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뭔가 그것이 이데올로기 같이 너를 가리고 있었던 그 뚜껑들을 다 치워버려야만 진짜 하늘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상징적인 얘기죠. 자, 멋있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쇠항아리는 마이너스고요. 갑니다. 자, 조구가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우리의 심장을 남의 발톱에 줘본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럼 남의 발톱은 뭐야? 내 심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아사달과 아사녀가 뭐야? 중립의 초래청. 이게 이제 웨딩홀이라고 하면 어떤 웨딩홀이냐? 중립의 웨딩홀이죠. 따라서 현실은 중립이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이념이 치우친 그런 뭔가 경도돼 있거나 편향돼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중립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중립에 있어서 어떠한 이념과 어떤 외세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립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자, 3번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그쵸? 이제 남쪽에서 북쪽 끝까지 그 충돌과 다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어떤 곳입니까? 네, 바로 완충지대. 자, 여기도 평화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평화지대. 자, 그 다음에 4번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숙덕거렸다. 봄은 아파서. 그지? 봄은 위독해서. 봄이 왜 오는 거야? 봄이 아파서 못 오는 거 아니야? 혹시 못 오는 거 아니야? 어쨌든 발병나든 위독하든 봄은 어쨌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지만 안 와서 지금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이 헷갈렸어도, 초반이 4번의 긍정부정이 판단이 잘 안 됐어도 확률상 봄은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문맥상 그리고 발톱의 뉘앙스상, 자, 명확하게 마이너스인 게 확실히 됐죠. 그죠? 따라서 1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 자, 니은 니을 만나면 니을이 리을로 유음화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난리 맞고요. 신문. 여러분, 지금 여기 니은밈이 왔을 때 요 받침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번데기가 와야 돼요. 여기 번데기 오고 여기 많이가 왔을 때 비음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밖에는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문이라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 자, 이것을 선물인데 여기 니은 미음이잖아요. 이거 선물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안 되죠. 뭐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근데 이제 이거를 감기 걸렸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만 되는 겁니까? 자음동화. 자, 이렇게 플러스. 자, 번데기 머니 이렇게 오거나 이게 비음화죠. 비음화 아니면은 리을 플러스 니은 혹은 니은 플러스 리을. 자, 요런 조건, 유음화 조건이죠. 그렇죠? 자, 요런 것들만 우리가 자음 동화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밖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2번 틀렸고요. 예,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신문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을 제가 체크를 잘못했죠. 여기에 틀렸습니다. 밟는다는 여러분 밥은 무조건 발음상 어떻게 됩니까? 밥 이렇게 발음되죠.
자, 그 다음에 는다. 자, 그러면 번데기 머니 있죠, 그렇죠? 오케이, 요거는 미음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자, 밟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자, 요것이 비읍으로 처음에 비읍으로 발음되는 이유는 여기가 장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는다, 그렇죠? 그래서 장음 표시도 정확히 맞습니다. 자, 한여름 합성어고요. 자, 이때 니은이 첨가가 되죠. 그래서 한여름이 됩니다, 그렇죠? 한여름 됩니다, 한여름.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요 발음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표준 발음법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공무원 국어 어디서 할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서울시 문제가 어법이 많잖아요. 사실 이제 어법은 어느 직렬에서든 사실 당락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독서나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범위가 없지만은 어법은 그래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서울시 문제는요. 서울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많이 풀어볼수록 어법 공부가 잘 돼,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푸는 것도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분들은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결과는 이제 하늘에 맡기고 여러분 푹 좀 쉬었다가 또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